많은 예술인 여러분들에 비해 많은 예술인과 규빈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민족이 20세기에 와서 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곧 다른 한 민족의 말살과 추방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부정이 있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극이 있다. 1985년 광주의 극단 토바기가 팔레스타인 극작가이자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혁명가 가산 카라파니의 중단편 소설 하이파에 돌아와서를 각색해 공연한 동명의 연극 팜플렛에 실린 문장입니다. 최근 가자행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서 구금과 고문을 당한 뒤 귀국한 해초활동가도 광주에서 들불상을 수상하면서 극단 토박이의 박효선 열사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광주 지역의 풋뿌리 민중운동을 함께하고 이 극단 토박이를 통해서 광주 지역에서 지역 민중문화운동을 함께하셨던 그 열사신데 이제 하이파에 돌아와서 역시 그러한 실천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이렇게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가 서현희 선생은 88년 공연 리플에서 다음과 같이 좀 써주셨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좀 깊은 곳을 좀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배경이란 외국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지는 않을 수도 모른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과 수탈을 경험한 우리 민중의 고통과 아픔은 민족적, 인종적, 공간적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끈끈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 침략과 비인도적 만행은 우리나라나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3세계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고립성을 깨고 세계적인 반제 연대성을 강고히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문장들 하나하나에서 당시 활동가들과 예술가들이 가졌던 날카로운 현실의식과 국제주의적인 좀 지향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학살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말은 더 이상 이론가들이 읊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을 학살하는 총칼의 문제였고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는 철조망의 문제였습니다. 가자의 초토화된 도시 풍경, 48년 나크바로 모조리 불탄 팔레스타인 마을의 모습은 제주에서 본 4.3 진압으로 모조리 불탄 중산간 마을 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지식인과 문예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을 식민지배와 억압, 추방과 축출, 집단학살, 인종청소,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정의와 민족 자결권, 해방의 정치의 문제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역사적 전개의 분기점 속에서 한국 사회는 많은 식민지 독립국들과 비교해서도 좀 예외적인 수준의 물질적 번영과 정치적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획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과정 속에서 과거 민중운동과 문화운동이 고민했던 반제국주의 국제연대의 문제의식은 좀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점령지에서 감시, 통제, 사륙을 수행하며 실전 검증한 군사기술을 구매하고 있고 나아가 서방 진영의 재무장을 위한 병기 생산과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역시 세계 각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활용한 정치적 자산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망을 포기한 독자적 체제 강화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거 아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들 모두 평화공존을 향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특히나 제국주의자들과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감, 압박감과 체제 생존의 논리를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남과 북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이 민족적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역사적으로 특수한 분단 체계를 영속화하며 오히려 우리 모두를 세계사적 보편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흐름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 그리고 무력의 집중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계 역시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21세기 최악의 전쟁 범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생중계된 집단학살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맞서 그리고 그 역사적 토대인 시원주의 식민점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보편적인 피어간 민족 해방의 문제와 연결하려는 예술적, 정치적 시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초, 동현, 순준을 포함해서 40여 개국 400여 명이 참가한 가자를 향한 국제 항해운동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63베딩 콩피드 센터의 앞에서 한화와 이스라엘과의 무기 개발 그리고 거래에 항의하는 한국과 프랑스 예술가들의 항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설이라면 역설인데 그 콩피드 센터에서 지금 피카소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러시아 그 두 전범국의 참가에 항의하면서 1일 파업을 진행했던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자들의 행동들은 그런 문제의식들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개선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국내외의 젊은 활동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흐름들이 우리 민중예술운동의 좋은 유산들과 만나고 서로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민중운동의 경험과 성과가 한반도 사람들의 평화 번영뿐만이 아니라 세계 민중의 존엄과 해방을 위해 기여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